안녕하십니까. 2025년 FP 성공 전략,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10월 진행자 김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10월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고 어떤 내용을 우리가 먼저 접하고 영업을 준비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목차부터 좀 보겠습니다. FP와 함께하는 이달의 이슈에는 중도 인출 기능을 탑재한 연금보험, 적금형으로 인기, 이게 적금식으로 또 인식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P를 위한 실정 상담 레시피에서는 요즘 핫한 보장 세분화, 이중효과 기대, 위험률 줄이고 수수료 제한 늘린다. 가장 인기 있는 이제 기사 중에 이제 세 가지를 뽑은 건데 어떤 내용인지 체크를 좀 해볼 거고요. 보험설계사 생산성 추락, 원인은 상품보다 AP 실패, 이 초회 상담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자, 상반기 금융 민원 5만 7천 건, 절반이 보험 민원, 불안전 판매, 보험금 분쟁 여전. 보험사에서 이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죠. 요거 어떤 내용인지도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표 동향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P와 함께하는 이달의 이슈입니다. 중도 인출 기능을 탑재한 연금보험 적금형으로 인기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FP 파트너즈 보험 영업 전략 브리핑 강사 장신영 전문가 모시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중도 인출이 가능한 연금보험 이런 게 이제 뭐 새롭게 좀 출시가 된 걸까요? 아, 중도 인출은 사실은 그간 이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는 종신보험에서 이 자금 활용, 이 유동성으로 많이 활용이 됐었죠. 네, 예, 근데 이제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도 인출보다는 노후 자금 준비로 많이 이제 사용을 됐었는데, 이제는 연금보험에서도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최근에 좀 인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중요한 건 연금 개시를 한 이후에는 사실은 연금으로만 받아야 되고, 목적 자금인 목돈으로는 이제 중도 인출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연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목돈으로 중도 인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가장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사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 종신보험의 이제 연금 재원의 유동화, 요런 또 네. 내용들이 많이 또 인기가 있었고 조회수가 높았는데, 네. 요거랑 이제, 연금 보험 자체도 이렇게 좀 유동화가 되고 좀 기능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유동화라는 거 말 자체가 사실은 이게 이 돈을 급할 때 빼서 쓰고 뭐 여유가 있을 때 추가 납입하고 이런 이제 왔다 갔다의 기능을 유동화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예, 보통은 사망보험금을 유동화를 한다는 내용은 그간에 이제 10년 이상 납입한 종신보험에서 해지연금으로 이제 돈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고 이번에 이 연금보험으로 인한 유동화 관련된 거는 이제 연금보험료 납부를 한 이후에 연금 개시한 이후에도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목적 자금으로 또 유동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어쨌든 들어보니까 조금 더 이제 보험 상품들이 유연성을 가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적금을 든다고 했을 때, 뭐 네, 적금을 꼭 만기까지 채워서 뭘 사야 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뭐 그렇죠. 펀드 같은 거를 했을 때 꼭 무조건 일정 기간 수익을 봐야지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중간 목적이 있으면 저희가 그거를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보험 상품도 어떤 특정 목적보다는 이제는 유연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에서 조금 트렌드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기존에 이제 적립식 변액 상품이나 이제 네, 뭐 추가 납입을 하는 이런 종신보험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도 인출은 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연금보험이 중도 인출이 되는 거가 어떤 좀 특별한 차별성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 추가 납입을 하는 변액 적립보험이나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네. 고객들이 또 아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유동화에 대해서. 네. 설계사분들이 이제 설명하실 때 고객님 이 추가 납입분 및 뭐 기본 보험료에 대해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동화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데 연금보험은 대부분 그냥 묶인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연금보험도 이 유동화, 이 내가 필요할 때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다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요즘 시대에 맞춰서 약간 뭐 하이브리드 그런 식으로
연금보험도 노후 자금도 준비할 수 있고 내 목돈 마련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좀 가져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이제 금리형, 정해진 금리형으로 굴러가는 연금보험 이런 게 많은데, 정말 이제 네, 고금리 적금을 뭐 찾아 쓸 수만 있으면은 뭐 활용을 안 할 이유가 없는 좀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맞아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기사에는 연금 시장의 뭐, 패러다임의 전환, 이렇게까지 표현이 좀 되고 있는데, 네.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소비자한테 조금 어필할 수 있는 팁 한 가지만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실까요? 사실은 이 연금보험의 목적은 우리가 이제 노후 이 자금을 이제 대비를 하는 목적인데, 네네.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이 소비자분들도 똑똑해졌고, 그리고 상황이 살다 보니까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뭐 주택 마련이나 아니면 자녀 결혼 자금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필요한 경우들이 생기는데, 내가 노후 자금으로 이렇게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긴 했지만, 또 이런 급전이 필요할 때, 또 이런 내가 납입을 했던 보험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요즘에 그 연금보험 확정금리형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 7%, 8%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 이랬을 때 사실은 이 목돈을 마련하는 적금으로 생각을 해도 상당히 이자율도 괜찮고 해서 노후 자금도 준비할 수 있고 내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목돈도 마련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장점을 좀 같이 가져갈 수 음. 있는 요즘에 또 이 트렌드에 맞는 상품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보험 네, 상품들이 조금씩 유연성 가지는 거는 뭐 좋은 소식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좋은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 보험 상품도 이제는 좀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듣고 끝날 게 아니고 실제로 설계도 해보고 이걸 어떻게 좀 스토리텔링을 가져가면 좋을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FP를 위한 실전 상담 레시피입니다. 자, 세 가지 주제를 뽑아봤는데요. 요즘 핫한 보장 세분화, 이중효과 기대, 위험률 줄이고 수수료 재원 늘린다. 요 주제를 먼저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험사들이 보장을 잘게 나누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암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암 진단금뿐만 아니고 우리가 암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분화된 특약들이 있고 뭐 뇌나 심장 같은 경우도 되게 여러 가지로 세분화가 돼 있잖아요. 이런 특약들이 좀 잘게 나누는 그런 흐름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2026년부터 보험 판매 수수료 총액을 상품별 계약 체결 비용 범위 내로 제한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보험 판매 수수료 총액은 계약 체결 비용의 범위 내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상품에 대한 특약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이 체결 비용이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세분화를 시켜놓는 게 조금 더 많은 계약 체결 비용을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료 총액이 같아도 특약이 나눠지면 계약 체결 비용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암보험 5만 원이라 그래도 암진단금만 넣은 5만 원과 여러 가지 특약을 나눠서 암에 대한 보장을 하기 위한 5만 원짜리 암보험이 계약 체결 비용,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확보할 수 있는 비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장 세분화를 하면서 특정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집중된 손해율도 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뇌 같은 경우도 뭐 뇌출혈과 뇌졸중, 그다음에 우리가 뇌혈관 질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또 여러 가지 그 세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손해율도 나뉘어서 계산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험사의 보장 세분화 전략을 통해서 미래 상품의 구조 예측 가능. 물론 이런 전략들이 이제 보험회사에서 쓰는 이제 전략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 세분화되어 있는 특약들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챙겨갈 수 있는 또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게 2026년부터도 이런 식으로 계속 흐름이 이어질 걸로 우리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래 상품의 구조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통합형보다는 조금 더 보장이 세밀화되는 그런 특약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분화에 있는 특약별 특징이나 차이점 같은 부분을 저희가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고 지식 습득을 좀 하면은 이건 분명히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뭐 설계를 하다 보면은 너무 특약이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가끔은 이게 뭐지 하나하나 찾아봐야 돼요. 이 비슷한 단어지만 요 특약은 어떤 보장이 되는 거지? 이 특약은 어떤 보장이 되는 거지를 약간을 보고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금은 좀 귀찮고 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앞으로 미래는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특약들이 계속 나올 거고 보험 상품들이 개발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레시피 보겠습니다. 자, 보험 설계사 생산성 추락, 원인은 상품보다 AP 실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 보험 영업 현장 생산성이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시장이 포화돼 있죠. 그리고 이제 상품 경쟁력이 약화돼 있고 소비자 니즈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AP 실패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 AP가 초회 상담이죠. 초회 상담까지도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현장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여전히 20년 전 방식에 머물러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사가 이제 그 초회 미팅을 하기 위한 이제 제공되는 정보 이런 화법들이 아직도 20년 전 방식에 머물러 있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20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좀 세련된 그런 화법이나 AP 방법이 좀 생각이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좀 느끼고 있는 부분이긴 하죠. 자,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만으로도 보험 지식과 상품 비교가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저희가 유독 견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소비자들은 단순한 설명이 아닌 이제 맞춤형 해법을 원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자료라든지 전통적인 영어 화법에 머무르면 대체 채널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의 위기는 약속 경쟁의 실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 잡는 것부터가 이제 경쟁인데 약속 경쟁의 실패가 곧 이제 영업 현장 생산성 하락이 되는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자, 라이프 사이클과 재무 상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상담 스토리가 없으면 이 초회 상담이 계속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회 상담까지 단순히 보험을 점검해 주겠다,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전통적인 화법에서 조금 더 이제 그 사람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재무 상황을 고려한, 여러 가지 이제 회계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무기를 장착을 해야 차별화된 상담 스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세 번째 상담 레시피 보겠습니다. 상반기 금융 민원 5만 7천 건, 절반이 보험 민원, 불안전 판매, 보험금 분쟁 여전.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금융상품 불안전 판매로 인한 민원은 여전히 반복되고 증가를 하고 있죠. 참 민원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민원 건수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9%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일반 민원은 15.6%가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은행이라든지 금융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금융사 중에 보험사가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상승이 돼 있죠. 소비자들이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정보나 툴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민원을 이제 걸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불합리하다라고 그 소비자가 느끼면 이걸 어떻게 걸어야지 하는 정보도 너무 넘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만 한번 검색하면 민원을 충분히 걸고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공격만큼 방어도 중요하죠. 설계사 스스로도 보호할 수 있는 요령이나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험 상품은 은행이나 증권사 상품과는 다르게 비교적 더 큰일이 났을 때 분쟁이 날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차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팠는데 보험금이 안 나올 때, 아니면은 내가 낸 돈이 거의 원금을 못 찾을 때, 이럴 때 이제 민원이 크게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민원 무게 자체가 조금 더 무거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방어를 해야 될 텐데요. 승인되지 않은 자료를 만들어 설명을 하거나, 알려줘야 되는 주요 내용을 그냥 건너뛰거나, 단점 같은 부분들을 세밀하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건너뛰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서명이나 이제 알리름 이런 기본 사항이죠. 중요 사항들을 반드시 지키는 것부터가 시작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쟁 사회들이 되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계약 체결을 또 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다 보니까 단점들을 좀 지나치거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을 넘어가는 경우들이 가끔 보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방어적인 요소를 가미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부분부터 하나하나 좀 지켜 나가야 되겠죠. 자, 민원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FP라면 알아야 할 지표 동향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보사 연금 이율은 2.47%, 2.45% 정도로 전월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오고 있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현재 2.5%로 쭉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255.72포인트가 상승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AI 기반 사업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죠. 자, 다우존스 지수도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964.82포인트. 역시나 이제 AI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해서 코스피나 다우존스 지수가 많이 상승을 좀 했습니다. 자, 상해 지수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40.53포인트가 떨어졌고요. 원달러 환율은 전월 대비 7.4원이 올랐습니다. 자, 예금 이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5% 정도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예금이나 적금 이율도 거의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10월 경제브리핑 이렇게 쭉 달려와 봤는데요. 자, 목적이 이끄는 FP 비즈니스 마지막으로 제가 전달드릴 메시지는,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스마트폰 같은 설계사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가만히 이제 문득 떠오른 생각이긴 한데, 제가 요즘에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다 스마트폰만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뭐 날씨가 궁금하거나 뭐 지도를 봐야 될 때, 뭐 교통카드를 찍을 때, 노래를 들을 때, 사진 찍을 때, 뭐 전화할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 이게 없으면 절대 생활이 안 되는 게 바로 이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처럼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둥둥 떠다녀야 되는 설계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대화를 할 때, 무슨 주제가 나왔을 때, 항상 설계사가 떠오르고 그러다 보면은 소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일을 꾸준히 계속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항목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도 다 똑같습니다. 소개. 이 소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설비 쪽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비 쪽은 아예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설비 쪽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제 이제 관리하는 고객 중에 설비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한번 찾아가지고, 뭐, 제가 한번 그 전달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왜 설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봤냐면, 예전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관련해서 누수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청구라든지, 이런 상담을 도와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비 쪽을 갑자기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꼭 보험뿐만 아니고 이제 보험사 청구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기본이고 뭐 여러 가지 부분 우리가 일상생활 부분 중에서 머릿속에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둥둥 떠다닐 수 있는 설계사가 돼야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소비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전국으로 상담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정말 맛있는 데들을 사실을 찾아서 다닙니다. 그래서 맛있는 데를 먹고, 상담이 끝나면 맛집을 찾아서 맛집을 먹고, 이런 맛집 리스트도 작성을 해놓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다음에 어디 가면은 맛집 한번 여쭤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FP, 이 설계사라는 직업은 보험뿐만 아니고 그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둥둥 떠다닐 수 있는 존재가 돼야지만 계속 소개가 나오고 일을 꾸준히 열심히 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설계사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각각 다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이걸 좀 너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마지막 챕터에 좀 넣어봤습니다. 자, 10월 경제 브리핑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10월도 파이팅하고 좋은 성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